자, 김앤장이라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로펌이 등장을 했고요. 여기에 서석고 변호사라는 분이 뭔가 이번 사법 쿠데타 배후 기획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파만파 15일 날 이제 국회 청문회가 열리는데 서석고 변호사 직접 출석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렸고요. 오늘 오전입니까? 김앤장에서 사표를 냈다 또는 김앤장이 사표를 받았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심상치 않다는 느낌은 듭니다. 사표를 굳이 내야 할 만큼 이것이 중대한 문제냐라고 우리는 이제 기자 출신이면 거꾸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법파동이라고 예.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침해했던 독립을 침해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도 그런 스모킹 건이 드러난 게 아닌가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람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그 서석호 변호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묘하게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 새로운 그 보수 진영의 후보로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한덕수 전 총리까지 서석호라고 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뭔가 서석호 변호사가 그런 걸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김앤장의 역사를 보면 그러고도 능히 남는다라고 하는 예전의 그 전과 소위 말해서 그런 행적들이 있습니다. 예. 제일 유명한 게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대법원장 산하에 있는 법원 행정처에서 그 일본 기업을 대표하고 대리하고 있었던 게 김앤장이었는데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법원 행정처가 작성해줬다라던가 심지어 문구까지 수정했다는 내용이 그 당시에 한겨레 신문 보도 등을 통해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그 스캔들이다라고 하는 세간의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건 뭐 서초동에서 다 아는 얘기인데 김앤장의 후관 예우란 예전엔 전관 검찰 출신 법관 출신들이 변호사 로펌에 가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요새는 로펌 출신이 그렇죠. 법관 경력 법관을 구하는데 대부분 김앤장 변호사 출신들이 그 경력 법관에 많이 임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노사 문제로 소송이 있었는데 재밌었던 게 현대자동차 사장 측 회사 측을 김앤장이 변호를 하고 노동자 측이 그와 함께 쟁송이 벌어졌는데 재판부 그 김앤장인데다가 재판부 3인 중에서 2인이 김앤장 출신의 그 판사라고 하는 이게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김앤장이 많은 사법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 경제 영역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서석호 변호사를 둘러싼 윤석열, 한덕수, 조희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들을 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이병철 변호사 최근 들어서 저희들하고 인터뷰도 자주 했고 그리고 사법 쿠데타와 관련돼서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던 변호사지 않습니까? 지금 이병철 변호사가 서석호 변호사, 김앤장 서석호 변호사의 국회 출석에 변호인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또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직접 오늘 이병철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어저께 서석호 변호사를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오늘 아침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국회 출석하는데 서석호 변호사의 변호인이 된다거나 이런 사실무근이다라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은 특정한 사안을 달리 보고는 있지만 이번 사법 쿠데타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오랫동안 같이 호영호재하면서 지내왔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 사이 자체를 우리가 무엇이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라고 할 건 없고 중요한 것은 사실 확인이 가장 핵심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댓글로서 오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할 사항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께 권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김앤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당장 우리는 기자 출신으로서 저 사람이 김앤장에서 사표를 냈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의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당장 처음 제기된 과정을 보면은 이제 박선원 의원이라든가 정치권으로 상당한 제보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서모 씨, 뭐 S모 씨 이러다가
서석호라는 사람이 이름이 까지는 데는 한 하루 반나절도 안 걸렸어요. 그만큼 이제 정치권에서 먼저 인지를 했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결국 이게 이제 14일 청문회라는 게 사실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원 판사 10명이 지금 12명이죠. 청문회 집단 소환이 된다는 게 사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네. 그 배후에 대법원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국민들 앞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대법원이 사실 아마 대법원 출범 이후에 최대 위기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석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창단 멤버 수준으로 오래된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양반이 김현장과 무관하다나 개인적인 뭐 친분 관계에 의해서 뭐 한 일이다,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을 사람이 없고, 이제 김현장이 서둘러서 그렇다면은 모양새를 이렇게 그냥 꼬리 자르기 차원에서 서로가 아마 양해하에 사표가 제출되고 수리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이제 댓글로 이미 논란이 상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이병철 변호사가 프락치가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김상욱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의 국힘의 국회의원이고 오늘 사표 뭡니까 이제 탈당 의사를 밝혔죠. 네네. 그럼 민주당 입당할지 하지 않을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이분이 예를 들어 발언을 하는데 평소에 보수지향적인 성향 발언을 했다고 해서 자,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문제, 저는 좀 우리가 좁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금 사법 구태타 과정에서 정말로 정확한 분석으로 국민들한테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했는데, 자, 서석호 변호사하고 친하기 때문에 프락치 아니냐,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널리 좀 이해를 하면서 사실 중심으로 우리가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계환도 이병철 변호사한테 물이 들어서 프락치 비슷하게 하는데, 원래 저 사람도 알고 보니까 정책 성향이 의심스러웠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치인이라면 100% 360도로 검증을 하는 것이 맞죠. 더구나 그 사람이 현직이라면 쭉 그 지내온 이력에 대해서 검토하고 합당한 비판 또는 뭐 논평 토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보는데, 변호사는 특수 직군에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거든요. 사실은 진짜 그 데빌스 애드보케이트란 말도 있잖아요. 악마도 사실 자기가 법적으로 이거는 흥미로운데 승산이 있을 것 같아, 뭐 이러면은 뛰어드는 게 법조인의 어떤 그 DNA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30년 동안 기자질하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에 대해서는 다 똑같아, 니들은. 네. 니들 다 똑같아. 본질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점 그 사건에서 얼마나 법적으로 그리고 탁월한 통찰을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바잉하거나 또는 그 리젝트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뭐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새 정권 이후에 다양한 이제 이른바 중도에 있던 사람들도 전문적 식견과 능력 여하에 따라서 이재명 정권이 이제 다양하게 드릴 텐데, 그때마다 이 사람 추적해가지고 다 그렇게 부적격 X표를 해버리면, 자, 이거 상당히 좀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또 말씀도 드려보게 되네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